이 PP는 형용사입니다. I'm married. 나 기혼이야. I'm a married woman. 저는 기혼 여성이에요. 이 세 번째 married는 비록 과거형 married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죠. 즉, 두 번째 형태 married는 과거에 결혼했던 동작을, 세 번째 형태 married는 현재 기혼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폴쌤 누나형 TV의 폴 선생입니다. 오늘은 단어 이렇게 외우세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단어 이렇게 외우세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PP가 뭘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동사를 외울 땐 go, went, gone, know, knew, known과 같이 3단 변화를 같이 외워두어야 하는데 이 3단 변화의 그 첫 번째는 그 동사의 원형이고 두 번째는 과거형이며 세 번째는 PP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PP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학창 시절 때부터 그냥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우긴 하지만 사실 이 PP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아마 10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특히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명칭이 아주 큰 문제예요. 비단 저뿐 아니라 수많은 이 언어학자들이 이 PP가 별로 좋지 않은 명칭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어요. 음, 이놈의 잘못된 용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평생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끝끝내 이 PP가 뭔지 모른 채 죽어가고 있죠. 바로 이 과거 시제와 과거 분사를 헷갈리는 겁니다. 아, 동사 3단 변화의 두 번째 것이 과거 시제고 세 번째 것은 과거 분사죠. 근데 이 둘이 서로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과거 분사를 과거 시제 사촌쯤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명칭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모양까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많아요. make, made, made, build, built, built, lose, lost, lost. 이렇게 3단 변화의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것이 명칭도 모양도 비슷하니까 영어 초보자들은 뭐 헷갈릴 수밖에 없죠. 사실 초보자들만 헷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 꽤 오래 한 사람들도 저도 헷갈려요. 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음. 그 단어를 외울 때 외우더라도 이 PP가 뭔지 알고서나 외우도록 합시다. 음. 첫째, 이 PP는 형용사입니다. 이 동사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 이게 바로 형용사인 거예요. 그 동사의 형용사형인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PP가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영어는 상태와 동작을 상당히 구분하는 언어인데요. 주로 형용사는 상태를, 동사는 동작을 맡아서 표현해주죠. 그러니까 I'm happy. 난 기뻐. 기쁜 건 상태니까 happy가 형용사인 거죠. I smoke. 난 담배 피워. 담배 피는 건 동작이니까 smoke가 동사인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는 뭐 I'm happy, I'm hungry처럼 비동사 뒷자리에 오거나 a happy girl, a hungry dog처럼 명사를 꾸며줄 때 쓰이죠. 이처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이유와 3단 변화를 만들어 쓰는 이유가 똑같아요. 즉, 3단 변화 앞쪽의 두 가지 형태는 동작을, 세 번째 형태는 상태를 맡아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marry, married, married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 두 가지 형태 marry와 married는 결혼하는 동작을, 세 번째 형태 married는 기혼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할래? I married her last year. 난 작년에 그 여자와 결혼했다. 위 두 문장의 그 marry하고 married는 결혼하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I'm married. 나 기혼이야. I'm a married woman. 저는 기혼 여성이에요. 와 같이
이 세 번째 married는 비록 과거형 married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죠. 즉, 3단 변화의 두 번째 형태 married는 과거에 결혼했던 동작을, 세 번째 형태 married는 현재 기혼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PP는 그 동사의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의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를 표현해주는 형용사인 거죠. 동작을 맞추고 나면 비록 그 동작은 사라졌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현재에 남는데 그 결과물의 상태를 PP로 표현해 주는 거죠. A handwritten letter. 이게 손편지죠. The book is written in English. 그 책은 영어로 쓰여져 있다. 뭐 이런 문장 보면요. 쓰는 동작은 끝났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letter, 편지나 book, 책이죠. 근데 그 결과물들이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손으로 쓰여져 있는 상태, handwritten이거나 영어로 쓰여져 있는 상태, written in English인 거예요. 과거의 동작이 아니라 그 남겨진 결과물의 상태인 거예요. 음, A fried chicken. fried chicken이라고 발음하지 마세요. 드 이런 발음하면 좀 촌스러워요. fried의 드 발음하고 chicken의 이 발음하고 하고 하고 만나면서 앞에 D 발음이 탈락해요. 그래서 쓰기는 fried chicken이라고 쓰지만 읽을 땐 그냥 fried chicken 앞에 D 발음을 탈락하고 발음하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 치킨 보시면요. 이 구운 닭고기인데 이 닭고기를 프라이 하는 동작은 이미 끝났겠죠. 그 동작은 끝났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치킨이죠. 치킨이 어떤 상태예요? 구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굽는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치킨인데 치킨이 어떤 상태인가? 구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이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음으로 차게 한 커피란 뜻이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쓸 때는 아이스트 커피라고 쓰지만 발음할 때는 그냥 아이스 커피. 이게 D 발음을 탈락시키면서 발음하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음으로 차게 만드는 그 동작은 끝났어요. 그 동작은 사라졌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커피죠. 그 커피가 어떤 상태예요? 얼음으로 차가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즉, 그 동작은 끝났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 그 결과물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PP인 거죠. written test, 필기 시험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필기 시험을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는 이거 다 썼을 거예요. 쓰는 동작이 있었겠죠? 근데 쓰는 동작이 다 끝나고 그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시험지에 이미 문제가 다 쓰여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written test라고 하는 거죠. 즉 쓰는 동작은 끝나고 사라졌지만 쓰는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시험지인데 그 시험지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이미 문제가 다 쓰여져 있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필기 시험이 written test인 거죠. used car, 중고차죠. 마찬가지예요. 쓰는 동작은 끝났어요. 쓰는 동작은 다 끝나고 누가 다 쓰고서 팔았겠죠. 그래서 중고차가 된 건데 쓰는 동작이 끝났으니까 동작은 사라졌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차인데 그 차가 어떤 상태예요? 중고인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명사 꾸며줄 때도 PP가 쓰이고 있고 당연히 비동사 뒤에도 쓰여요. 원래 형용사가 그렇게 쓰이는 거니까 The shop is closed. 그 가게 문 닫았어. 이런 얘기인데 문 닫는 동작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 닫는 동작은 끝났고 그 문 닫는 동작 때문에 그 샵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The lake is frozen. 호수가 얼었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reeze, froze, frozen이죠. freeze는 막 다 얼어붙게 만든다는 동사예요. 근데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동작이 끝났겠죠. 그러면 호수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요? 얼려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음, 그 동작 끝났지만 그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호수인데 호수가 어떤 상태인가? 다 얼려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The door is locked. 이것도 3단 변화 locked죠. 근데 문이 잠겨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문 잠그는 동작은 이미 끝났겠죠. 문 잠그는 동작은 끝났겠지만 그 잠그는 동작은 사라졌지만 그 잠그는 동작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문인데 이 문이 어떤 상태예요? 잠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당히 많은 PP가 그 동사가 남긴 결과물의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이거예요. 둘째, PP는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씁니다. 뭐 have PP, has PP 이렇게 해서 have나 has 뒤에 PP를 붙이면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되는데요. 물론 had 뒤에다 PP를 붙이면 과거 완료라는 시제도 되죠. 음. 어쨌든 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게 딱 위에서 설명한 PP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해 준 시제예요. 즉 어떤 행동을 해놨더니 그 행동 자체는 끝나고 사라졌지만 그 행동이 남겨놓은 결과물이 현재 남았다는 시제죠. 그러니까 I've made a reservation 하게 되면 예약은 해놨어요. 이런 말인데 예약을 했던 과거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약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되는 현재 상태라는 얘기죠. 즉 과거 예약 동작이 아니에요. 과거 예약 동작이 현재 남겨놓은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예요? 맡아놓은 자리인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I've washed my car.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는 세차해놨어. 이런 말인데 역시 세차했던 과거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차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차가 아주 깨끗한 상태라는 얘기죠. 과거의 세차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세차 동작은 끝났지만 그 동작이 현재에 남겨놓은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예요? 깨끗한 자동차를 말해주는 거죠. 이런 시제인 거예요. 자, 셋째, PP라고 해서 모두 다 형용사는 아닙니다. 아, She was killed. 그 여자는 살해당했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 killed도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일까요? 예, 아니죠. 음, was killed는 살해당하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태가 아닙니다. 음,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형태를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때리면 맞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이런 것이 수동태예요. 이 수동태 중에 상당 부분이 이미 위에서 설명했었던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I'm married 이 기혼인 상태죠. The book is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음, 하지만 뭐 모든 예외는 있어서 모든 PP가 다 형용사로 쓰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She was killed. 이 문장은 그 여자는 살해당했다. 살해당하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죠. The dog was hit by a car. 그 개는 차에 치였다. 차에 치이는 게 동작이잖아요. 음. Nobody was hurt.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다치는 것도 동작이죠. 이런 것처럼 살해당하고 차에 치이고 다치고 하는 동작으로 쓰이는 것들도 여전히 꽤 남아 있어요. 음, 정리하자면 첫째, 상당 부분의 PP가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둘째, 완료 시제에서도 PP가 쓰이고 있으며 셋째, 대부분의 수동태 PP는 상태를 표현하지만 여전히 동작을 표현하는 수동태로 남아있는 PP도 있다. 뭐 이 말입니다. 음, 수많은 PP들이 다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책도 많이 읽어보고 영어로 된 영화도 보고 영어로 된 노래도 들어보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음, 어쨌든 이 동사 외울 때 3단 변화 잘 익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세 번째 형태, 이 PP를 외울 땐 특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동사를 외우셔야 돼요. 네, 오늘 PP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